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쇠락했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까지 지속적으로 후퇴했어요. 시진핑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요. 중국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걸 억지로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한계에 와 있어요. 중국은 또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인의 주류가 화족이잖아요. 이 화족은 우리 민족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어요. 굴복시켜본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에 우리를 굴복시켰던 것은 몽골족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잖아요. 자기네들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경제는 심각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중국 경제가 도약을 하기 시작한 게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랬잖아요. 특히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외국 자본 유치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유치 정책을 펼쳤었잖아요. 우리 기업들 많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아니면 중국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업체도 많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당시에 중국 수출업체들은 우리나라 아니었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부품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져다 쓴 것은 물론이고 그 제품을 만드는 기계들도 거의 다 우리나라에 수입해 갔어요.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기계를 수입해 오려면 그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우리나라가 딱 중국 수준에 맞는 기계를 공급해 줬어요. 시진핑이 2012년도에 집권한 직후부터 중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혁개방 정책도 후퇴했고 외자 유치가 아니라 외국 자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국 기업 키운다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높아졌고,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쇠락했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까지 지속적으로 후퇴했어요. 지금 시진핑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2021년도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헝다, 비구이안, 완다 부동산 1, 2, 3위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도산 상태에 있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중국에서 금리가 터졌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걸 억지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계에 와 있어요. 조만간 국영은행 중 하나가 뱅크런 사태를 맞거나 아니면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파산 지경에 놓이게 되면 금융위기는 금방 터져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어떤 트리거의 역할을 어떤 사태가 터지면 중국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지금 계속해서 물밑에서지만 진행하고 있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정도의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광기간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게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가 오는데 그게 또 반년에서 1년,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게 한 5, 6년 정도 걸려요. 지금 중국은 2021년도에 붕괴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책 개입을 통해서 그 기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면 2026년, 27년은 돼야 살아날 기미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금리가 터질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터지든 중국에서 먼저 터지든 금리가 터지면 중국은 또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난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날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살아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맞불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는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그 앞 진행 방향에 미리 맞불을 놓잖아요.
맞불을 놓으면 이제 그 숲을 태워야 되니까 손실이 크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맞불 작전을 못 펼치는데, 그렇게 해야 통제 불가능한 산불은 진화할 수가 있어요. 경제도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지금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경제난, 이것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극복했던 이유가 그런 정책 때문이에요. 외환위기가 닥치자마자 우리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니까 당시에 외환위기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총 수요도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총 공급 능력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비해서 우위인 시장이 조성이 됐어요.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그 공급자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급자 시장이 조성이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가 먼저 찾아와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면 수송비 안 들어요. 판촉 비용 안 들어요. 재고 비용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아남은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금방 호전이 돼요. 기업이 이익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 고용, 투자를 늘려요. 더 많이 생산해야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래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쳤던 것이 총 공급 능력을 총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했었고, 그게 공급자 시장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가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어요. 중국도 그 정책을 펼치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과도한 독재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있으니까 구조정책 펼치면은 경제는 일시적으로 심각해지잖아요. 정리해고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기업 도산 사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이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그런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 맞불 작전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중국의 경제가 참 어렵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주류가 화족이잖아요. 이 화족은 우리 민족을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어요. 굴복시켜본 적이 없어요. 고려시대에 우리를 굴복시켰던 것은 몽골족이었어요. 또 청나라가 조선을 굴복시켰던 것도 만주족이었어요. 화족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침략했다가 왕조가 망한 것은 몇 차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열등감으로 작용했달까? 이제 그게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동양인인데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잖아요. 자기네들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경제는 심각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정부는 물론이고 그 국민들까지 한국을 질시하고 그리고 견제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 같아요. 중국 경제 한 나라만 경기 침체가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편하게 우리 기업과 국민은 위기에 강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우리 엔터업계가 그랬잖아요. 한한령으로 한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지금도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엔터업계는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고, 미국을 빌어서 중남미 시장, 북미 시장 모두 다 새롭게 개척해놓고,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냈잖아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 나라가 어렵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경제난에 처하면 우리 경제도 그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요. 더 이상 개척할 시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절대는 아니겠죠. 중국도 얼마든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인구도 많고 시장도 크니까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중국은 시진핑이 물러나더라도 설령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다당제가 정착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진핑도 문제지만 중국의 정치 체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